네, 정치화담야담. 오늘은 이재영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기 대선이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모두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통진당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 발언은 저는 계엄을 옹호하시는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누굴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당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공통점을 찾고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절대로 안 되고 목표가 마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발언한다? 저는 이것에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네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민주당의 내란몰이 탄핵 부분에 있어서 공조해준 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이것이 결국 민주당과 진보당이 바라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조기 대선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짧은 생각으로 그 내란몰이 선동의 앞장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SNS 제가 일일이 반박하는 건 그렇고요. 좀 우리 한동훈 대표가 보면은 전 대표가 보면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구태여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진까지 올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첫 질문은 박성미 전 최고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할 때 이정희 전 당시 통진당 의원이 저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려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빗대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나경원 의원을 공격한 거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두 분의 어떤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도 토론회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그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제기했던 게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한 이 검사 측에 직접 연락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것을 취하해달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 당시 정치권에서는 좀 충격적인 폭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간의 설전은 저는 이것보다는 배로 격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도 이제 방송사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실 때 이 한동훈 후보만큼은 이겨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싸움이 저는 점입 가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오히려 이 당내에서는 좀 불안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지금 대선 국면은 이 한동훈과 나경원 두 사람의 말싸움을 보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성찰과 어떤 반성이 있었는지 보다 주목하실 텐데, 이런 유권자들의 정서를 헤아리지 않고 그저 서로 까내리기 바쁜 경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불쾌한 경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재영 전 의원, 일단 국민의힘 경선은 컷오프해서 4명의 후보를 출연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이 4명의 후보들이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로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8명인가가 나오는 걸로 네.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관전 포인트가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번째가 누가 되느냐, 네. 이게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 관전 포인트는 아마 나경원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 요 두 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박성민 우리 전 최고위원도 얘기 잘해 주셨지만,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일단 한동훈 전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 간의 이 설전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당내 경선에서의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았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대선, 중요하지 않은 대선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둘이 저렇게 감정이 쌓여 있는 듯한 그런 설전은 불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나머지 한 명, 그러니까 이 지지율 순으로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가고 나머지 한 자리를 지금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찬탄 대 반탄 구도, 그리고 그 뒤에 당내 경선에서 투표율 구도가 상당히 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만약 되면은 2대 2가 되는 거고 네. 나경원 대표가 되면은 3대 1의 구도가 되는 네. 거잖아요. 찬탄 반탄의 그 네. 구도로 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4명이 2명으로 줄 때 과연 누가 더 덕을 볼 수 있느냐 뭐 이건데 사실은 그 만약 3대 1 구도가 되면은 최종 2인에 1명이 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유리하겠죠. 네. 왜냐하면 나머지 3명은 표가 이제 갈릴 테니까요. 다만 그것이 이제 결선이라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은 나머지 3명 중에 떨어진 2명이 한 명을 몰아주게 되면 최종 승자는 또 이 소위 말하는 반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정하기는 힘들고요. 그때 가서 국민 또 우리는 50대 50이기 때문에 당내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국민을 참여하는 국민들이 과연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즉 이번에 있었던 탄핵을 소위 말하는 탄핵의 강이 됐던 바다가 됐던 이걸 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가 살아남을 거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나머지 3명 중에 1명이 되겠죠.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내일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잇따라 만난다고 그래요. 자, 정치적 입장을 서로 달리하는 두 의원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럼 누구를 지원하게 될까요? 지금은 뭐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때죠. 사실은 그거는 아마 마지막에 최종 2인이 남았을 때가 돼야지만이 나올까 말까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다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을 받아주는 그 철학을 받아주고 그 정책을 이어가는 후보들한테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뭐 그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모든 후보자들이 다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지금은 그 누구 하나의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선 반 이재명 빅 텐트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범보수뿐 아니라 제3지대까지 합류하는 빅 텐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과거에도 보면은 뭐 노무현, 정몽준 또는 뭐 DJP 또 여러 가지 그런 연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하여튼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는 반 이재명 빅텐트로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번처럼 뭐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뭐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뭐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절박한 문제죠. 국민들이 지금 간의 직후이기 때문에 이재명 그 후보한테 쏠려 있어요. 그래서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네, 자 이른바 반 이재명 빅 텐트론, 탄핵에 반대했던 이른바 반탄파 주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고 경선에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무소속 출마를 해서 후에 이제 범보수 주자 간에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전략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뛰겠다라고 하는 후보들도 주도권 싸움을 일종의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뽑히게 된다면 이 본인을 중심으로 보수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반 이재명 카드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번지수가 틀린 전략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반 윤석열 빅텐트가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 아무리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고 이재명 전 대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한들 이번 선거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채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 이재명 전략은 저는 소구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영 전 의원 일단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도층 공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자들이 반 이재명 전략만 고수한다는 건 중도층 공략에는 한계가 명확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재밌는 현상을 보면은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일제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만 했었거든요, 네. 주자들이. 근데 오늘부터 보면은 빅텐트 관련 김문수 장관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하긴 했지만 네. 빅텐트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중심으로 이제 빅텐트에서 자기가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 방금 말씀하셨던 빅텐트를 통해서 중도 확장까지 이뤄내지 못하면은 이 선거는 힘들다. 이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나와서 경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뭐 앞장서서 몇십 명이 촉구 선언을 뭐 바란다든지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본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건 본인의 힘과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겨우 시작했지만 여론조사가 앞으로 한 달 후쯤에도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최고. 자 그렇다면 현재 거의 모든 후보가 취하고 있는 이른바 반 이재명 전략.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대응할 가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이 어떤 반 이재명 이 전략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일종의 공방과 설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에 이제 첫 일정으로 그러니까 경선 첫 일정으로 이 AI 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와 관련한 간담회를 벌이고 이런 어떤 민생과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국민의힘 주자들과의 일종의 설전을 벌이고 공방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어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로서의 메리트가 퇴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굳이 국민의힘의 장단을 맞춰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이 부분을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 이재명 전략은 소구력이 없다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이번 선거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불법 비상 계엄 그 후로 치러지는 선거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절연조차 하지 못하고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오히려 야권 측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이 입장은 뭐냐,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상황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라든지 아니면 반 이재명 정서를 들고 나오는 이 후보들에게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것이 오히려 상대 후보의 체급을 키워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